자, 폼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폼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내는 양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이게 어디 서버에 전달이 되면서 이제 여기 데이터가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폼이라는 태그를 써서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딱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폼은 뭐다? 어떤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양식이 있는 태그이다. 그래서 이 폼 태그 안에 넣으면 이제 서버에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안에는 뭐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씩 하나씩 감싸볼게요. H1. 그래서 일반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 텍스트는 보통 input 태그로 넣으시면 됩니다. input 태그를 넣을 땐 일단 타입은 기본적으로 텍스트고요. placeholder라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했을 때 값을 입력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placeholder에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placeholder에 있는 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딱 이거만 보고서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구나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기본값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넣어놓고 싶다, 어떤 텍스트를 넣어놓고 싶다 할 때는 value를 사용하시면 돼요. value에다가 기본값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placeholder 있는 말 대신에 기본값이라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으면 placeholder 있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잘 보이시죠? 그 다음 만약에 난 이거 예시로 두고 싶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입력한다 하면 된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싶다 하시면 속성값 중 read only라는 게 있습니다. 자, read only를 달면은 이걸 수정 못해요. 그냥 진짜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텍스트를 넣을 땐 input, 보통 뭐 read only까지는 안 넣고 텍스트랑 그다음 name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name이랑 value 이 정도 많이 넣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멀티 텍스트. 자, 멀티 텍스트는 어떤 다량의 텍스트를 넣을 때 사용하는 그런 태그인데 텍스트 아리아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name이랑 뭐 id가 false, lose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false는 뭐 몇 글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50이라고 하고 이거는 20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본값이 넓게 설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텍스트 아리아에 뭐 일단 플레이스홀더처럼 값을 넣고 싶다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해요. 아이디는 뭐 지금 당장 안 써도 되고 네임도 지금 당장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잘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는 value가 아니라 자, input 태그는 열고 닫는 게 없죠. 그냥 여는 태그 하나죠. 네. 근데 텍스트 아리아 같은 거는 태그가 두 개죠. 그래서 value를 넣을 때 보통 이렇게 태그가 두 개인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 돼요. 내용 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고. 그래서 멀티 텍스트를 넣을 때는 텍스트 아리아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부분선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나중에 이거 정리한 거 이제 다 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서 필요한 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자, 세 번째는 셀렉트 박스입니다. 자, 셀렉트는 기본적으로 셀렉트 태그를 씁니다. 네임이랑 아이디가 기본 속성이고요. 네임까지만 남겨놓고, 자, 네임은 약간 이 밸류 값 구분하기 위해서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age라고 네임을 지어주신 다음 옵션 안에는 이제 옵션 태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옵션.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JS에서 select name age인 거 찾아와가지고 옵션을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고요. 자, 밸류 값으로 이제 구분하겠죠. 1이면 뭐 1살, 2면은 2살, 3이면은 3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나이 같은 거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보면. 그러면 셀렉트 박스는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상대를 만들어주죠. 근데 이렇게만 놓진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놓냐면, 자, 이런 거 하나 두죠. 나이를 선택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두고 가장 기본적으로 얘가 셀렉트가 될 수 있게끔 셀렉티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나이를 선택해야지 이 해당 데이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를 선택해주세요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초반에는 얘를 보여주되 이제 무조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선택 못하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디자블드까지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 자, 여기에 처음에 보입니다. 나이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 선택하고 나서 다시 얘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이제 선택이 안 되게 됩니다. 막는 거예요. 디자블드가. 그래서 selected는 기본 값을 선택하고 싶은 거, 그 다음 디자블드는 다시 선택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밸류 값이 딱히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안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셀렉트 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 뒤에 분들 잘 안 보실까봐 바디를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나이를 선택하는 걸 다 적어 60살까지 있으면 아니면 만약에 보통 많이 넣는다 하면은 애초에 이 태그 자체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반복을 통해서.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HR 하나 두고 이번에는 일단 체크박스 모으기입니다. 첫 번째 체크박스. 자, 보통 체크박스에서 이걸 달 때는 라벨을 같이 붙여주기도 합니다. 라벨 태그에다가 놓고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묶어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레드, 이제 뭐 컬러 값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인풋 체크박스, 우리 이거 배웠었죠? 자, 블루. 자, 요런 게 이제 체크박스입니다. 뭐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div, 이번엔 라디오 박스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라벨 달고 이름 써주면 되는데 오렌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타입은 라디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크박스랑 조금 다르죠? 자, 제가 요거를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오렌지하고 그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체크박스는 보통 쓰임새가 어떨 때 쓰냐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체크박스를 많이 씁니다. 근데 다중택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는 보통 라디오 박스를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 라디오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네임 값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임.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임을 똑같이 컬러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네임 값을 넣을 거면은 밸류 값도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오렌지니까 뭐 5라고 하고 얘는 그린이니까 G 라고 해주시면은 이게 네임 값이 똑같을 경우에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체크박스랑 다른 그런 차이점입니다. 네임 값을 똑같이 안 해주시면요 체크박스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건 라디오로 안 해요. 여러 개 선택할 거면 체크박스로 하는 게 낫습니다. 라디오는 책 1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날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똑같이 인풋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날짜 선택하는 그런 폼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만들어도 돼요. 이거를 데이트라고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날짜를 생성할 수 있는 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달력 클릭해보면 이렇게 해서 날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여기서 시간까지 같이 쓰고 싶다. 지금 요거는 딱 날짜까지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병원 웹사이트를 만든다 했을 때 보통 몇 시에 예약할 거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트, 타임, 로컬 이라고 해주시면 이제 시간까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폼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선택 잘 되죠? 그럼 이것도 다 커스텀이 들어. 자, 그래서 날짜만 쓸 때는 데이트, 시간까지 같이 쓰고 싶으면 데이트 타임 로컬. 그 다음 네. 어떤 범위를 지정하고 싶을 때 인풋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자, 범위는 레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올릴게요. 자, 요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CSS가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는 범위.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일입니다. 인풋 태그는 파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인풋하고 타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일 선택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일 가져올 때도 이 태그로 써요. 이거 말고 아마 더 있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골라서 알려드렸습니다.